이제 시간이 돼서 직장인 성공학 무료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무료 특강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제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저는 그 성공학자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에서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자수성가 공부방에서 정혜원 코칭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한세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특강 시작하기 전에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화면이 혹시나 가능하신 분들은 또 켜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채팅으로 또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면은 더 이 시간이 더욱더 좀 남는 게 있고 더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팅도 또 제가 소통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대답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뭐 억지로 켜주실 필요 없고요. 가능하신 분들만 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육 PPT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했는데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채팅으로 1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혹시 화면 가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특강의 제목은요. 성장과 부자를 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성공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특강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는 95% 이상 모르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 월요일 이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다들 주말에 푹 쉬시고 또 일과를 시작하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또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힘든 그 월요병 있는 그 월요일에 이렇게 저녁 8시에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 참여까지 해주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른 일반인 분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실 테니까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공부한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강의 제목은요. 우리는 95% 이상을 모르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제가 일부러 뒤에 95%뭘 모르고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목적어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는 내용 통해서 이게 뭐에 95% 이상 모르고 있을까라는 답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증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데 이어서 제 소개를 또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지금은 사업가이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20대 때는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그만두게 된 이유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20년 뒤에, 30년 뒤에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막 부장님들, 막 팀장님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내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니까 내가 이때가 되었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그려지는 그 미래에 정말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민을 하면서 진짜 이거는 내가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까?라는 질문이 들었을 때 아니라는 답이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심이
들었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게 진짜 뭘까라는 고민도 했었고, 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 어제 또 홍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거의 정년이 못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때는 이제 부장, 뭐 팀장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니까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고,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모르는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세계들이 있었는데 너무 회사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를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50대, 60대 나이에 하시게 되신 거예요. 좀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 이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게 진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더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배워야 될 것들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너무 20년, 30년 뒤에 그냥 미뤄두는 거구나. 미뤄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렇게 사업을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일단 유통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제가 또 대기업에 합격한 또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뭐 면접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나 코칭 이런 걸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학교에 가서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꿈과 진로에 대해서 이제 뭐 강의나 체험을 해주는 그런 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정회원으로 또 창업 사업에 대해서 또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이렇게 또 코칭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무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이제 퍼센트로 0부터 100%까지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한 10%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100%다 아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네, 채팅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60%, 30%, 76%, 50%. 네, 좋습니다. 음, 네, 거의 30%, 50%, 70%, 굉장히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개개인별로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힌트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 사진 4가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왼쪽 위에 이 자동차 사진 보이시죠? 여기 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출퇴근길에 항상 가던 길로 가다 보면은 내가 딱 출발을 해서 집에 그 뭐 직장에 갈 때, 뭐 직장에 딱 갈 때까지 내가 별로 막 이제 직장 갈 때 막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고 막 유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막 차선 이동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 도착해 보니까 어 이미 내가 막 생각도 못한 사이에 이미 막 도착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경로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일직선으로 쭉 간 것 같은데 어느샌가 도착해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또 발견을 할 수도 있죠. 네, 첫 번째 힌트는 이렇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개구리 보이시죠? 개구리. 개구리가 이제 꽐라가 됐어요. 꽐라가. 네, 여기 꽐라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그 젊은 시절에 다들 많이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필름이 끊기신 기억이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막 대학교에 입학해서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진짜 막 젊음이 좋다고 막 엄청 막 부어라 마셔라 했었는데 그때 막 필름이 끊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진짜 막 술을 엄청 마시고 되게 흥겨운 딱 그 순간이 끊기고 갑자기 눈을 떠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집에 와 있어요. 어떻게 또 신기하게 집에 와 있었죠. 그런 거 보니까 막 기어가 너 집에는 알아서 간다. 다들 그러잖아요. 필름 끊기면은 기어 끊겨 있는데 알아서 집에 막 걸어가신 분도 있고 막 지하철 타고 가신 분도 있고 막 되게 신기해요.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 사진 보면 고데기죠. 고데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막 외출하시기 전에 다들 샤워하고 드라이기하고 이제 고데기로 머리도 이제 이쁘게 하시고 외출을 하시는데 딱 그 아차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딱 언제냐면 딱 외출하고 밖에 나갔는데 '아 맞다. 아 고데기 스위치 안 끄고 간 것 같은데. 아 맞다. 불 안 끄고 간 것 같은데. 아 가스 아 끄고 갔나? 아 모르겠다.' 약간 이런 순간들이 한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네. 좀 공감이 되시면은 네 1번 한번 눌러 주세요. 공감이 되신다. '아 나 막 했는데 까먹은 적 있다.' 네. 다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저는 막 불을 끄고 간 기억이 전혀 없는데 갔다 집에 오니까 불이 알아서 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데기는 원래 자리에 있고 드라이기도 원래 자리에 콘센트가 뽑혀져 있는 채로 있는 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출퇴근길 여러분들 오늘도 회사에서 이제 퇴근을 하시고 또 집에 오셨을 텐데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은 막 지하철 타고 막 환승도 하고 역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순간에 다들 핸드폰 하셨을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할 때 내가 굳이 주의를 집중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집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네 사진의 공통점은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트가 어 주장했던 사진인데요. 우리가 100% 라는 우리의 자아가 있으면 여기에서 10%는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0%가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 자신은 사실 의식적인 부분이에요. 의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100% 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모르는 나도 있기 때문에 사실 10% 정도까지밖에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10%, 30%, 80%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 10%의 30%고 10%의 80%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95% 정도까지밖에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잘 알고 있는 이 의식적인 부분보다는 오늘은 이 90%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부분인 이 90%에 대해서 프레임을 바꿔서 좀 더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숫자 50,000이라는 숫자가 있죠. 갑자기 '이 숫자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50,000이라는 건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평균 하는 생각의 가짓수래요. 음. 우리가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든다." "아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런 5만 가지 생각에 빠진 놈아, 약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루에 하는 평균 생각의 가지수가 5만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10%밖에 되지 않는 5천 가지라고 하고요. 그다음 무의식적으로 우리 의식으로 올라오는 생각의 가지수가 4만 5천 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예를 들면 이 4만 5천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교육을 이제 특강을 들으러 앉으신 이 순간에도 막 집안에 막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막 빨래를 해야 되는 생각이 딱 드신다거나 저기 막 정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무의식 중에 있던 생각이 의식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나타나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적으로 나온 생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4만 5천 가지의 생각 중에서 우리가 진짜 1%만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자가 되게 해 주는 그런 생각들로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쪼끔 더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무의식의 존재와 좀 어떻게 무의식을 활용해서 이제 성장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는 무의식이 좀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됐다. '아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3번 채팅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나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생기시면은 바로 채팅창 올려주세요. 제가 슬라이드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무의식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무의식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무의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책이나 여러 뭐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배우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내가 직접 배우고 익히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이 무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자동적으로 알아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뤄낸 분들도 계십니다. 쉽게 되게 유명한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음 그 영화 배우 중에 짐 캐리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캐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비욘세 굉장히 성공한 가수이자 배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어 되게 유명한 부자이신 켈리체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승호라는 두 분 다 책을 쓰시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는데 이분들은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이 있어요. 진짜 하나하나 다 스토리를 얘기해 보면 '아 이분은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오늘 이 작동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 이래서 이분은 성공할 수 있었구나.'라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성공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정말 이런 마음은 많은데 '아 나는 항상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돼.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막 여러 시도들도 하고 이렇게 뭐 특강도 들으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변할 것 같지도 않아.'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 해답을 이번 이 무의식을 알아가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원리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무의식이라는 건 심리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이 무의식이라는 잠재의식이라는 이 부분이 7살 때 대부분 완성이 된다고 해요. 어리죠. 굉장히 어린 시절에 7살 때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무의식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 무의식이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요. 의식적인 부분도 사실 말로써 대화를 하고 내가 받아들이듯이 무의식도 내가 해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뭐 하는 말마다 우리가 다 막 인정하고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은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7살 이전에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좋은 말 많이 들은 친구는 그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되게 부정적인 말,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 못 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이제 생각하는 무의식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세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상황이 있어도 누구는 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되게 좋게 이해를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되게 막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렸을 때 만들어진 이 무의식으로 인해서 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은 그 필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하지만 이 7살 때 완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두 번째 원리인 이 무의식의 언어에 대해서 알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우리가 무의식의 반대편인 의식이 있죠. 의식의 언어는 논리예요, 논리.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면 맞지.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1이야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안 받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의식의 언어는 논리라고 한다면 이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이에요. 상상. 우리가 눈을 감고 막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갖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이 90%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상상하고 논리하고 붙었을 때 그러니까 둘이 충돌을 했을 때 누가 이기냐면요. '아 나는 그냥 의식이 맞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사실은 무의식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쉽게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철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너비는 한 어깨 정도, 어깨 좀 더 되는 1 미터가 되고 길이는 한 10 미터 되는 철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 같은 거죠. 근데 이 철판을 이제 바닥에 그냥 깔고 놨을 때 그 위를 걸어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라."라고 하면은 다 건너시겠죠. 다 건너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철판을 이 10 층짜리 되는 건물 사이에 10 층짜리 되는 이 건물 사이에 철판을 이렇게 올려 놓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나는 바람도 안 불고 외부 저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 '난 이 철판을 건널 수 있겠다.'라고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5 번. '아 나는 못 건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 번. 한번 상상해 보고 눌러 주시겠어요? 네. 막 진짜 막 강심장인 분들은 막 건너시는 분들도 있고 막 번지 점프도 막 진짜 막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막 건너기도 전에 막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주저앉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외부 저항도 없고 그냥 바닥에 있을 때 그냥 건너듯이 자연스럽게 건너면 되는데 우리가 이 철판을 건널 때 막 떨어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떨어져서 막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막 안 좋은 막 상상들을 하기 때문에 그 상상에 이겨서 결국 건너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듯이, 이 무의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무의식의 효과인데요.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의식으로 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나 자신, 뭐 내 인생, 나의 뭐 소득 수준, 재산 이런 것들 다 바꿀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요. 이게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딱 달아 놓듯이, 목적지를 그냥 지정해 놓듯이 그게 알아서 가게 만들어 줘요.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쪼끔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막 패러다임이라는 표현도 쓰시긴 하는데, 이 무의식을 우리가 잘 조정해 놓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세팅을 해 주면 알아서 그 우리가 자동차에 운전자한테 자동적으로 이제 몸을 맡기고 가듯이 그냥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서 저절로 가는 걸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굉장히 세팅을 잘 해 놓으면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무의식을 7살 때부터 이 만들어진 무의식을 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세 가지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무의식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한계가 없다라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쉽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때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배우기에는 뭐 나이도 많고 나는 원래 좀 내향적인 성향이야. 그래서 난 이거 못해.'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어 버리면요. 사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이 무의식이 세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한계를 설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한 예를 설명드리면, 먼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게 택시죠, 택시. 택시인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막 20대 때 뇌가 한번 딱 크면은 이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더 연결이 끊어져서 막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실제로 막 그렇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막 잘 까먹기도 하고 막 계산도 잘 느려지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반박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분들이 다들 그 목적지 갈 때 그 카카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다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영국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은 이 내비게이션을 안 쓴대요. 내비게이션을 안 쓰고 손님이 "어디 가 주세요." 하면은 그 지도랑 그 위치랑 지리를 다 알고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이 엄청 힘들다고 해요, 합격하기가. 그런데 실제로 이 영국에서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의 뇌를 이렇게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의 그 공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평균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크고 되게 부풀어져 있다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뭐 젊은 분들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의 뇌를 보니까 되게 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뇌라는 게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이게 뭐 연결이 끊어지고 막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생각하고 활용하면 할수록 이게 뇌가 더 커지고 또 뇌 안에 있는 신경 세포들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입증하게 되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신경 가소성이 어떤 거냐면 이제 가소성 영어로 플라스틱이에요. 이제 플라스틱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열로 녹이면은 이렇게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뇌에 있는 이 신경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사람에겐 한계가 없구나. 내가 하는 만큼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기 대화와 자기 암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암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자기 암시에 대해서 굉장히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바로 이제 에밀 푸에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쉽게 아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플라시보 효과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 어떤 효과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에밀 푸에라는 분이 약사인데 약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특별한 실험을 하죠. 이분들한테 진짜 그 효과가 있는 약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약을 환자한테 주면서 이게 괜찮아질 거예요. 이 약 드시고 한 3일 뒤면 다 나을 거예요. 괜찮으니까 이것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진짜 신기하게 이 환자들이 진짜 그 효과가 없는 약을 먹었는데도 다 막 나아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무의식이 달라지면 그 무의식에 따라서 내 몸도 더 나아지고 더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한테 해주는 말, 나한테 해주는 자기 암시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다. 말에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을 바꾸려면요. 나한테 좋은 말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날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나한테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항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의식은요. 사실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반복. 음, 습관 만들듯이 계속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계속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30년, 40년, 50년 들어온 말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꿔가려면 나한테 계속 매일매일 좋은 말들, 내가 될 수 있다, 성장하고 있다, 부자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암시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점점 더 바뀌어갈 겁니다. 그리고요, 또 자기 대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저도 그런데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에 도전할 때 되게 나한테 불편한 것들이 있을 때,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거 오늘 특강 듣는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러니까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돈이 많이 벌리겠어? 이런 막 부정적인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비판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새로운 것들을 할 때. 뭔가 막 사업을 하면은 막,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하다 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거죠. 나 자신 약간 3인칭으로 해서 굉장히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 되겠어. 이런 생각할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태근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좋은 부분이 있어.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이고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나 자신의 생각을 고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고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이따 뒤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각화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무의식의 작동 원리 중에 이 무의식의 언어라는 부분이 상상이 있다고 했죠. 상상.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이다. 라는 부분을 했는데
이 시각화 하면은 딱 책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텐데, 혹시 뭐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한번 2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 상상이라는 부분이,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저도 막 고등학교 때도 읽어보고, 막 20대 때도 또 여러 책들 막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게 생각하라니까,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몇 번 상상해봤는데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지나쳐 본 적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유사 과학이나 그냥 막 뭔가 미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의식을 활용해서 무의식을 바꿔나갔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했던 것들을 내가 실제로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각화에도 좀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상상하기만 하면은 사실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음, 이 시각화를 할 때 먼저 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진짜 이룰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것도 관련된 또 실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이 팔을 움직일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 보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눈을 감고 내가 팔을 움직였다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뇌에서도 이 팔을 움직일 때 나타났던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목을 막 180도로 꺾고, 막 그 요가 자세 하는 것처럼 완전히 막 등을 꺾고, 막 발가락을 한 90도 꺾고, 막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조금 30도 정도 올려보세요. 이거 실제로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하니까 전혀 뇌에서 아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상상만 하면요, 그냥 진짜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거의 공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상을 할 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시각화를 할 때, 네, 맞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채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각화를 하실 때 어 이게 시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 내 어떤 감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좋은 차를 타, 좋은 집을 사, 이런 거를 상상을 했을 때 되게 긍정적인 감정들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이걸 막 떠올렸을 때 막 저절로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이걸 상상했을 때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너무 벅차오르고, 이런 감정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이 없이 그냥 상상만 하게 되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상상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이걸 상상하니까 막 즐겁고, 상상만 해도 막 짜릿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없다면, 실제로 그 상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거 차 타면 좋대. 이거 사면 좋대. 이거 하면 좋대."라고 외부에서 그냥 주입된 나 자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시면서도 '아 내가 이거 진짜 원하는구나. 내가 진짜 갖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매일매일 시각화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셉 머피라는 이분은요, 이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정말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 잠재의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들을 또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성공뿐만 아니라 또 행복이나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3분까지 때려볼게요. 네. 추가로 제가 하고 있는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건요.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정해서 이제 그거를 매일마다 100번씩 쓰고 있어요. 100번씩 쓰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0일을 거의 다 채웠어요. 채우고 이제 그다음 단계 시각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자기 암시, 자기 대화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음, 일어난 거요. 음, 우선은 제가 무의식을 바꾸니깐요. 막 엄청 뭐 돈이 바로 들어온다거나 막 뭔가를 딱 확실하게 이뤄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졌는데 저도 굉장히 내향적이고요. 이게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를 되게 불편해하고 저는 이제 구석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무의식을 바꿔나가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뭔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나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도전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내가 더 키워갈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좀 생각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변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아직 딱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이 계속 막 생각이 나요. 음 생각이 나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표로 이룬 부분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네, 좋습니다. 습관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어 이제 한 20강 정도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습관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습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또 강의 기대해 주시면서 습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시각화를 하다가 보면 원치 않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막 굉장히 힘들거나 막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음, 먼저는 이 시각화와 동시에 강조를 하는 게 감사하기거든요. 감사하기.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나한테 어떤 부분이 감사할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음. 항상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항상 목표를 추구하고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DNA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드시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어떤 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들 중에 어떤 게 감사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좀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음. 좀 환기를 시키면서 쪼끔 더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정 어려우면은 저는 그냥 웃긴 영상 이런 것도 많이 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강제로 그냥 웃습니다. 그냥 1분
1분 그냥 웃기. 그냥 웃는 척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웃긴 영상 보면서 진짜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사실 뭐 행복하면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이 온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진짜 내가 기분은 진짜 거지 같고 막 안 될 것 같고 너무 막 힘들고 이럴 때는 그냥 강제로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게 몸이 마음에 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있듯이 마음도 좀, 네, 저절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하다 보면요. 감사하기만 하다 보면 게을러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악인론이라는 책에서 분노이길 쓰라는데, 신에 대한 분노는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분노군요. 자신에 대한 분노는 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물론 이 분노라는 감정도 목표를 이루는데 목표를 이루는데 중요한 감정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 막 세상에 대한, 그리고 막 타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크신 분들 중에서도 목표를 이루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 불량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연료가 되고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나중에 좀 악영향을 나한테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부분으로 계속 돌려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감사하기만 하다 보면, 음, 근데 이게 감사하긴 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은 저절로 내가 어떤 것에 흥미가 끌리고 더 뭔가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게을러지는 부분이랑 감사하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식으로. 그리고 감사하기 플러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감사하기만 하면은 진짜 그냥 만족, 자족하는 삶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확실히 정하고 거기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표에 대한 부분도 또 뒤에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뒤에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말씀드리는 이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성공에 대한 가장 뿌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면은 내 뒤에 방법적인 부분들은 저절로 채워가실 수 있고, 제가 뒤에 강의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질의응답 시간은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 후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QR코드는요, 저희 자수성가 공부방 회원가입 하는 링크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회원가입을 해 놓으신 상태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회원가입 해주신 분들은 오늘 7월 3일이죠. 7월 3일 무료 특강 후기 이렇게 5줄 이상 작성을 해주시면요. 제가 오늘 그 무료 특강 강의했었던 교환과 조금 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목록을 메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좀 느끼신 부분들,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부분들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무료 특강 진행했는데요. 딱 1시간 딱 맞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월요일 오후 8시마다 계속 성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고 유익한 내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또 오늘만 참석하지 마시고 또 매주 참석하시면서 또 좋은 습관을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월요일 성공학자와 함께 또 성공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료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